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그 청년들이 최저임금 8,720원, 야간 수당 50% 받으면서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민생 시장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느꼈고요. 이제 다시 뛰는 계기가 되는 선거를 시작한다는 뜻에서 이곳 한양기지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타시는 자리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밤새도록 애쓰시는 분들 뵙고 한번 체험도 해보고 그런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오늘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죠. 전 유세지로 편의점을 선택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지하철 차량기지를 선택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목소리 조금 전에 들으셨네요. 청년과 소상공인을 강조한 박영선 후보, 코로나 방역을 강조한 오세훈 후보, 각각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지점이 눈에 보입니다. 과연 표심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저는 잠시 후 돌아옵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와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빙하가 준비하셨는데 역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첫날 뉴스의 비밀은 동상이몽 5월 동주이다. 인데요. 예. 이게 지금 네거티브 그리고 프레임 전쟁 속에서 양 진영으로 딱 나뉘어서 싸우는 것 같지만 예. 이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똑같은 걸 보면서도 서로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것도 같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건 마치 화산과 빙하의 관계와 예. 같다라고 예. 볼 수 있겠군요. 아닙니다. 우리는 표리일체입니다. 네. 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예, 최근에 뇌과학자 한 분이 유튜브 강연에서 빙하와 화산이 충돌하는 양상을 묘사한 거 있습니다. 아, 한번 네.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얼마 전에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하기도 했었죠. 네, 거기 맞습니다. 빙하가 있는 지역이 예. 또 아이슬란드죠. 예, 제가 그래서 여기서 묘하게 어떻게- 조화가 돼요. 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 두 가만히 분이, 계세요. 예, 열심히 싸우시면 네. 됩니다. 자, 첫 선거운동 첫 행선지 이거 관심사란 말이죠. 어디 갔습니까? 네, 오늘 0시부터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두 네. 후보는 아마 잠을 안 자고 이제 이 일정을 소화를 한 것이죠. 음. 그래서 0시가 되자마자 박영선 후보는 마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체험을 했고요. 네. 또 같은 시각 오세훈 후보는 이 서울 지하철 1, 2호선 열차를 관리하는 군자 차량 사업소를 방문을 해서 네. 이 지하철 객차 안에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좀 수건으로 이 손잡이와 좌석 이런 걸 닦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민생 행보 같아 보여요. 이게 후보들은 이렇게 좀 폼이 나는 행보를 하는데 예. 선거운동원들 상당수는 0시에 현수막 달리는 자리에 가 있죠. 아, 누가 더 좋은 자리에 갈 것이냐. 예. 네. 그렇죠. 여기 출근하면서 보니까 이 목동에도 이렇게 아래 위로 나란히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고 일어나니까 다 이제 현수막도 걸려 있고 네. 선거 분위기 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음. 그걸 다 후보들이 알아서 걸어야 합니다. 네, 엄청난 일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거 걸다 선거 다 끝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 바꾸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메시지를 바꾸기도 하고. 예. 전쟁입니다, 전쟁. 그게 네, 또 전쟁이죠. 행정동 하나당 한 개씩만 걸게 돼 있어서 네. 수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전략이 소모되는 네. 그런 또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랜카드가 제작비보다 단원 비용이 더 들어요. 네. 예, 그것도 다 업체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그거 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엄청 잘 다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예. 거의 달아놓으면 간판 수준으로 오. 우는 거 하나도 없이. 아이 확실히 선거 네. 치러본 사람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런 분한테 한번 신세를 져봐가지고 네. 야 저렇게 묶을 수도 있구나 예.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 그렇군요. 선거가 알고 보면 장인들의 세계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저도 자, 할 말 많은데 참고 있어요. 첫 행선지 이렇게 잡은 거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박영선 후보는 이렇게 이 편의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제일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의 아픔과 고단함을 몸소 느껴보고 싶었다. 생활시장, 민생시장이 되어야겠다고 느꼈다. 이런 건데 결국 이제 코로나19에다가 이제 경제 이슈를 결합한 그런 이제 어떤 메시지인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 스마트 상점 무인스토어를 보고 확산시켰는데 네. 이 점주분한테 이런 걸 하자고 건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인스토어를 하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이제 낮에 이제 아르바이트의 이제 시간을 줄이면서 밤에 이제 올라가는 매출만큼 더 임금을 줄 수가 있는 조건이 오히려 된다. 네. 이게 왜냐하면 매출이 무인 스토어에서 늘어난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럼 점주도 매출이 늘어나니까 좋고 이 아르바이트도 이제 좀 덜 피곤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받게 되니까 예. 뭐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건데 이게 결국 이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서 네. 이게 무인 스토어 도입하면 그거도 이제 아르바이트는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했는데 박영선 후보 측은 뭐 AI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의 얘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오세훈 첫바람부터 벌써 난타전이네요. 그렇죠. 첫바람을 두고도. 예. 오늘 선거운동 첫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아침, 점심, 저녁의 뉴스가 우리가 하루에 소화하는 그 뉴스만큼 나와요. 이 선거운동 전에서. 예. 그래서 김종대 뉴스업 하루에 3번 해야 됩니다. 이거 다 하려면. 예. 그래서 3번 아무튼- 갖고도 모자랄 겁니다. 네. 아무튼 근데 오세훈 후보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제 군자 차량 기지에 갔느냐에 대해서 예.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코로나19 방역이기 때문에 시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 새벽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아하. 즉 이 방역을 해야 되니까 예. 이 다른 이제 일상적으로 그 방역 활동에 투입되는 사람들은 이 새벽부터 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와 좀 서민 이슈 이렇게 좀 결합한 그런 메시지를 이제 내놓은 거죠. 아, 그렇군요. 자, 본격적인 유세 시작됐습니다. 유세 현장 목소리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후보를 선정해 주신 여러분의 선택에 승복하면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박영선 후보를 시어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분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박영선은 내곡동에 땅 없습니다. 내곡동 땅으로 어느 날 갑자기 36억 원 번 적 없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그 민주당 선거 유세 출정식 현장이에요. 첫 번째는 우상호 민주당 전 의원이고 두 번째는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목소리였는데 아이고 뭐 우렁찹니다. 네. 아주 뭐 출정식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내곡동에는 땅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도쿄에 이제 아파트가 있긴 했는데 그것도 처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아니, 그래서 네. 자 이렇게 이제 유세 현장에서 출정식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박 후보 선거 유세도 아주 그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오늘 이제 이 유세를 이제 처음 이제 한 데가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 G 플러스 타워 앞인데 여기서는 출정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원래 이제 박영선 후보 지역구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2008년에 여기서 처음 지역구 나왔을 때도 선거 전에서 지지율은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실제로 18대 총선 당시에 고경화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지지율이 밀리고 있었는데 네. 결국 최종 결과를 보니까 7%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승리를 거뒀다. 이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그때 막 이명박 저격수 뭐 이렇게 되면서 어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여러모로 지지율이 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역전할 것이다. 네. 이 메시지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여기에 좀 대당하는 게 오세훈 후보가 경동시장에서 한 말인데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여론조사 믿지 마라. 지금 박빙이다. 다 투표해야 된다. 어허. 그러니까 서로 여론조사를 지금 믿지 말자라는 메시지는 또 비슷한 예시를 내놨지만 각자의 방향은 계산법은 다르네. 그렇죠. 각자의 계산법은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묘하게 선거 때가 되면은 말이 일치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네. 분명히 조사에서는 좀 벌어져 있는데 양쪽 다 별로 차이 안 난다. 예. 얘기를 하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도 이쪽에 가담을 했죠. 예. 어제 인터뷰에서 5%포인트쯤 차이가 날 거라고 봐요. 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현재 여론조사와는 좀 다른 예측을 하는 건데 예. 항상 앞서 나가는 쪽은 뒤따라온다, 추격해온다라고 하면서 긴장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 뒤처지는 쪽은 우리 뭉치면 따라잡을 수 있다. 예. 희망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희망적 사고군요. 그런데 다만 이제 선거 막판에 가면 양쪽의 결집이 최대로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결집에 성공하면 어쨌든 박빙승부가 되리라는 생각은 뭐 해볼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승패가 좀 지금의 여론조사 차이보다는 적은 차가 날 것이다라는 거는 뭐 예상할 수 있는 바도 있는데 네. 아무튼 서로 이제 생각은 다른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박영선 후보 이런 것들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출정식에서 뭐 21분 컴팩트 도시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이한 것은 오늘 고3 수험생 백신 우선 접종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분기 파이자 백신 접종 700만 도즈에 남는 분량 그리고 3분기에 추가로 확보될 물량이면 충분히 우리 수험생들에게 다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굳이 또 파이자 백신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뭐 의도가 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하. 아무튼 이 얘기를 그럼 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못 믿겠다는 거냐? 이렇게 그렇죠. 또 몰아간다 그런 이거죠. 얘기가 임상이라든지 이런 게 만 18세 이하가 준비된 것이 차이가 있죠, 양쪽. 그렇죠. 그래서 그- 화이자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인데 근데 이게 또 쓸데없는 논쟁으로 이제 비화될 가능성이 또 뭐 생기는 아무 거고. 말이나 해도 논쟁.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코로나19 방역 성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라면서 이명박 시즌 2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네. 했습니다. 결국 이제 오세훈 후보를 겨냥한 이런 주장인 것이죠. 그렇군요. 아이고 첫날부터 뭐 그냥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네. 자, 박영선 후보 측 살펴봤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 선거운동 소개해 주시죠. 오세훈 후보 측은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은평구의 연신내역을 방문을 해서 굉장히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어허.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서대문구 인왕시장, 중구 남대문시장 차례로 들르면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는데 인왕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 보궐선거라 1년밖에 시간이 없지만 일을 잘해서 한 번 더 뽑아주면 5년간 내가 서울시장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는 관심 안 갖겠다. 네. 오직 서울시 발전에만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박영선 후보 측에서 지금 서울시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를 잘 운영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지금 정권 교체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냐 서울시장 자리가 이러면서 뭔가 이제 일을 잘하는 시장을 뽑아야 된다라고 지금 프레임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죠. 아하. 오세훈 후보는 어쨌든 재선 시장 출신이고 물론 이제 이 사퇴를 해서 5년밖에 못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 오세훈 후보도 가장 이제 좀 자신 있게 내세우고 있는 구호가 그 당선 다음 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다. 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또 이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인데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게 오늘 이제 쭉 돌았던 이 일정을 보면은 주로 강북 지역입니다. 예. 또 강북 지역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개발이 잘 안 된 상황에서 개발이 여러모로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또 같이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심이 많이 안 좋아 있거든요. 부동산 관련해서. 예. 그래서 이걸 겨냥한 어떤 행보로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는 또 박원순 시즌 2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정신 번쩍 들도록 이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 네. 지금 우상호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자기 롤모델이라고 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 용산공원에 박원순 전 시장 이름을 새기고 싶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성추행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하겠냐. 네. 그런다면 혼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도 사실 말이 많죠. 이제 왜 그러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네.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동상이몽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런 메시지에 주로 오전에는 힘을 실었는데 오후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전 의원 이런 주요 인사들이 다 나와서 정권 심판론 메시지를 강화를 해가지고 네. 결국 이제 정권을 심판하자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 후보 동선을 보면은 이제 아까 강남이 아니라 강북 쪽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강남에서 선전을 해서 한명수 후보한테 이겼었죠. 아하, 맞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강남 편향적인 이미지 이런 걸 가질 수도 있는 처지입니다. 예. 네, 그것을 좀 극복을 하려는 시도가 보이는 거고 특히 이제 오늘 주목할 만한 장소는 남대문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본인 모친이 영업을 했던 아. 곳이 남대문 시장이고 실제로 모친의 지인이 아직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내 고향이다, 내 터다, 내 예. 홈그라운드 이런 데야. 아.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또 주목할 만한 데가 서쪽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은평구, 서대문, 마포 이런 쪽은 예. 원래는 지금의 여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오세훈 후보하고 이제 보수 정치는 약간 호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서쪽 지역을 좀 만약에 서울에서 정리를 할 수 있다면 대선까지 가는 교두보를 또 마련하는데 튼튼한 어떤 좀 아하. 지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 좀 서쪽 지역에 힘을 좀 싣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박영선 후보도 오늘 마포에 갔다라고 하는 점. 예. 예, 이게 서울시 전체가 하나의 바둑판 같습니다. 그렇죠. 두 대국자가 그렇죠. 예, 내 귀에서 시작해 중원으로 쭉 또 힘을 집중하는 야, 이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아주 바둑 경기처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그 현장 나왔다고요? 준비된 음성 먼저 듣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두 번의 시장을 역임함으로 인해서 시 행정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협력을 갖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일화 꼭 이루어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 지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목소리인데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데 뭐 그래도 지금은 좀 비슷하게 모아집니다. 일단 오늘 이게 오후 1시 덕수궁 대한문합 유세였는데 네. 두 사람이 다 같은 자리에 이제 서게 됐죠. 어허.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랑 같이 악수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허.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약간 눈에 띈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여기 온 사람들은 다 그 국민의힘의 그 알록달록한 그 선거운동 옷을 입고 왔거든요. 예. 이게 위에는 이제 빨간색 컬러고 밑에는 이제 하얀색하고 하늘색이 섞여 있는 네. 이 제가 좋아하는 게임기 색깔입니다. 이게 닌텐도 스위치라는 게임기가 이 색깔인데, 네. 아무튼 그 색깔 옷을 입고 왔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 옷을 입지 않고 본인의 이제 타이를 하지 않은 예. 정장 차림으로 이제 연설을 해서 그 와중에도 뭔가 이렇게 좀 완전히 이제 일체감이 있는 건 아닌가 보다 싶은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된 것은 지금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연설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연설을 이제 했는데 하기 전에는 분명히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악수를 했는데 예. 이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유세차에서 내려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아, 이게 아직까지 두 분 사이가 좀 거시기해요.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측은 다음 일정이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나 그게 이제 유세차에서 있다가 이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예. 다들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때 것처럼 가냐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것은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게 또 여실히 드러난 거다. 예, 그럴 만한 일이 또 있었어요.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가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와, 이거 센 말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어제 이제 JTBC와의 저녁에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예. 제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을 이제 요약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또 대선에 도전할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한다. 지금 재보선에선 단일화가 본인으로 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있겠느냐? 당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한다고 하면 예. 그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느냐? 예. 즉 또 뭔가 단일화를 하고 뭐 이런 것일 건데 그래야겠죠? 예. 그것을 또 할 수 있겠느냐라고 아. 얘기를 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짓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짓을 또 하겠느냐? 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세간의 시선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좀 네. 이 잔인한 평가를 지금 하고 예.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번에 이제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서 대선까지 뭐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좀 기대는 많이 좀 사그라드는 국면인 것도 같아요. 제가 신문을 보는데 어느 신문에 논설위원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안철수는 이제 사카모토 료마의 길을 가야 된다. 이게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 이게 일본 사람인데 예. 과거에 뭐 메이지 유신 때 사람인데 예. 이게 이제 막부 체제를 뒤집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예. 의견의 합치를 못 보는 것을 의견을 통일시킨 사람이다 이런 건데 아하. 본인이 대권을 잡은 적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야권의 소금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여튼 뭐 전망이 좀 어두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은 마지막까지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예. 심지어 은퇴를 하고도 막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에 열심히 오세훈 후보 당선에 기여를 해야 그래도 다음에 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 그 대한문 앞에 그 유세차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 예. 각자의 계산과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 오세훈 당선을 외치는 예. 이 광경이 굉장히 재미있게 저는 보였습니다. 예, 마음의 복잡함이 막 교체하는 그런 유세 현장이었어요. 덕수궁 앞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산이 준비하셨죠? 네, 오늘 오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인데요. 준비된 목소리 일단 듣고 가시겠습니다. 우리 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여러 노력을 경제하는 가운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누구 목소리입니까? 네, 정의용 외교부 장관 네, 브리핑 목소리인데요. 네. 오늘 오전 7시 6분경 그리고 7시 25분경 네.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되었다라고 포착이 됐고요. 네. 이게 분석 중이긴 한데 KN-23 미사일,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KN-23? 이스칸데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역시 미사일 하면 김종대죠. 그렇죠. 네. 네. 이 뉴스의 비밀은 텔미입니다. 텔미. 말해줘. 야,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죠. 자, 오늘 발사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21일에도 발사했어요. 이때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발사한 건 탄도 미사일이고 네. 21일은 순항 미사일이다. 여러 나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네,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핵탄두 탑재 기능이 더 훨씬 우수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사거리가 길고 빠르다, 파괴력이 크다 이런 점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 아니냐 했을 때 네. 순항 미사일은 뭐 아니다. 네. 네, 탄도는 맞다. 네. 이 기준에 딱 걸리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점 때문에 이제 더 긴장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순항 미사일 쏠 때는 서해 쪽으로 쐈습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사전에 교감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하는 건데 이번에는 동해로 쐈거든요. 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메시지가 있다,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력이 작은 전술 무기는 서해상에서 그냥 하고 네, 위력이 좀 강한 탄도 미사일은 동해상에서 그렇습니다. 태평양을 향해서 쏜 겁니다. 일본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한국보다 16번 더 빠르게 하고 이런 일이 최근에 와서 잦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일견 한국 정부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이 있을 만도 한데요. 근데 내용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게 시간이 16분 빨랐던 건 맞아요. 근데 이 일본 측의 발표를 나중에 좀 따져보면 부정확한 측면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는 원산에서 발사됐다라고 처음 발표를 했고 250km 비행을 하다가 북한 동부에 떨어졌다 이렇게 네. 발표했거든요. 근데 한국의 합참이 발표한 것은 발사 지점이 함경남도다라고 특정을 한 다음에 조금 지나서 11시 때에 함주군이다라고 특정을 했고요. 사거리에 대해서도 약 450km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250km라고 했는데 예, 그리고 정점 고도는 또 약 60km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에서는 한국 당국이 일본과 달랐다, 더 정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미국에서도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폭스뉴스에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네. SLBM이다라고 처음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거 반복되는 패턴인데 일본은 일보를 중시합니다. 네. 그래서 속보성으로 내보내는 걸 중시해서 자기 존재감을 한껏 높이면 조금 기다리다 한국 정부가 나와서 다 정전 기사를 내버려요. 네. 정전 기사로 다 바로잡으면 네네. 그다음부터 일본이 말이 없어요. 네. 벌써 이건 몇 번째 벌어지는 겁니다. 자, 미사일 궤적 이상으로 탐지해야 될 거 의도 아니겠어요? 네네.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습니다. 좀 이게 분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일까? 저는 이제 이란이 얼마 전에 썼던 한국 선박 나포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미국 아하.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예.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상대에게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간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권투로 치면 잽 정도? 예,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 뭐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여지네요. 탐색전. 그리고 안 그래도 최근에 뭐 한미 간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또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국가들의 움직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일종의 응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이제 안보리 위반 여부 지금 뭐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겠지만은 사실 추가 유엔 어떤 결의라든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례에 비춰서는 낮은 편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좀 어중간하게 그 정도 선에서 일단은 좀 도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 현지 시각에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내놓을 것 같은데 바이든 또 고민이 될 겁니다. 네. 과거에 이제 이휘재 인생극장이라고 네. 개그 프로가 있었죠. 빠밤 빰빠밤빰 그래 결심했어 이거잖아요. 아. 예, 근데 바이든이 두 가지 입장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예전에도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런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국제 규범이라는 걸 대단히 중시하는 게 또 바이든 행정부 특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응대를 해주지? 여기 또 고민을 할 것이고 본인들이 미국에서 강공으로 나갔는데 북한에서 추가 도발을 해버린다. 예. 이러면 악순환으로 가는 거겠죠. 예.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강공을 했는데 북한이 잠잠하다. 예. 그러면 한 방 먹인 거긴 한데 과연 그럴 리가라고 하는 회의가 또 들 수 있는 거겠고요. 아하. 근데 바이든 쪽에서 인내를 했는데 북한에서 추가 도발을 하면 또 체면을 구겼다라고 아하. 볼 수도 있는 것이겠고 예. 바이든은 인내하고 북한 또 잠잠하다. 예. 이러면 좀 평화적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도 들고 예. 이 경우의 수사에서 굉장히 고민을 할 것이고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일정을 짤 텐데 뭐 아무래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이라고 하는 태양절이라고 불리우는 예. 그때까지 어떤 타임 테이블 이런 것들을 또 짜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예. 좀 주목할 만한 게 중국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쿼드 논의도 있고 그다음에 네. 2+2 회담도 했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알래스카 앵커리지 담판도 있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 문제가 사실 미중 갈등의 이제 하위 변수처럼 예. 이렇게 돼가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북한도 이제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처럼 연초부터 계속 그런 행보를 해왔는데 예. 결국 탄도미사일을 쐈단 말이죠. 근데 예. 이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이벤트가 중국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변수로 비춰질 것이냐. 그래서 지금처럼 미국이 중국 책임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잖아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예. 중국이 예를 들면 유엔 안보리 결의나 이런 것들을 북한이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중국더러 이거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림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예. 지금 이 사건을 놓고 중국이 그래서 북한에게 예를 들면 긴장을 조성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지 예. 아니면 조용히 그냥 보고 있는지 예. 여기에 따라서 또 평가가 달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런 상황이 또 갈라질 것 같습니다. 아, 예. 아니 그 저기 알래스카 회담에서 기후 위기와 북한 문제는 미중이 협력할 사안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건 갈등하고 경쟁. 그러면서도 중국 책임론은 일부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네. 우리로서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아무래도 예. 좀 우려가 되죠. 정신 바싹 차려야 되겠어요. 서울시장 못지않게 선거 못지않게 복잡한 사안입니다. 세 번째 뉴스 넘어가죠. 화산이 준비하셨네요. 네,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14조 9천여 원 규모고요. 4차 재난지원금을 담고 있는 그런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네.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 굉장히 뭐 논란이 많은 사안인데 이번에 그 중요한 내용하고 우리 재정 지원, 평소 사회 지출하고 좀 추세를 비교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번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 금액이 높아지는 동시에 피해 정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예, 그렇게 5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그렇게 네. 등급을 정해져서 더 깊게 지원한다라고 예. 하는 취지가 깊게 보이는 지원한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이나 담보가 취약해서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을 위한 그런 예산 또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눈에 띄는 것은 농업, 어업, 임업 이쪽에 영세 경영체 지원하는 거 네. 그리고 코로나로 관광 수요가 줄어서 운행이 감소한 전세 버스 기사에 대한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꾸 지출 늘리다 보면 국가 재정 좀 어려워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더 이상의 나라빚 증가를 막아냈다. 뭐 이 정도의 이제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요. 네. 근데 또 하나 또 눈여겨볼 것이 OECD 국가들의 이번 코로나 재정 지원을 분석을 한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걸 보면은 이상하게 북유럽 국가들은 재정 지원이 높지 않아요. 오히려 재정 지원이 많은 나라들은 북유럽 국가보다는 좀 선별 복지라든지 네. 조금 복지 수준이 낮은 영어권 국가들, 자유주의 성향의 국가들이 오히려 재정 지원이 더 많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복지가 잘 안 돼 있을수록 이런 재난지원금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하.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중요한 교훈입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양쪽 다 낮은 편인데 조세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계속해서 어떤 구조적인 틀 자체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씀이셨어요.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